듣고 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벌거벗은 창호사의 챕터 2로 해서요. 우리 집을 창호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창호로 어디서 교체를 하고 어디다 의뢰를 해야 될까? 우리 집이 창호 회사나 창호 어떤 창호에다 맞추는 게 아니고 거꾸로 우리 집에 살고 있는 환경에다가 창호 회사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우리가 사는 집의 환경은 다 틀리잖아요.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연립주택, 단독주택, 전원주택 집에 살고 있는 환경이 틀리고 또한 어떤 분은 나는 수도 서울에 사는데 매연이 굉장히 심해. 또 나는 우리 집 바로 앞에가 바닷가에 살고 있어. 또한 우리 집은 산간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. 뭐 요런 거에 따라서 어떤 풍압이나 기온이나 이런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창호 회사에다가 여러분 집을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살고 있는 환경에다가 창호 회사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우리 집을 창호를 교체할 때 아주 큰 회사, 브랜드 회사에 맡긴다. 우리 집 샤시는 3, 4년 살다가 나는 이사를 가야 돼. 근데 이사 가기 전까지는 너무 추워. 근데 많은 돈을 들이고 싶지는 않아. 거기에 맞춰서 큰 병원 가지 않고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서 내 몸에 치료를 맡기듯이 마찬가지로 가장 지금 거리에 있는 믿을 만한 창호 회사에다가 우리 집을 맡기는 게 가장 좋은 선택 기준이라 볼 수 있어요. 가까운 지역에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공장에다가 제작을 맡기고 가장 가까운 지역의 시공팀에게 시공을 맡기는 이유는 이 동네 병원의 장점처럼 일단은 그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이 집에 대해서 시공이든 제작이든 가장 잘 알고 있어요.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날씨도 강원도나 이런 서울이나 이런 데처럼 춥지는 않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죠. 그 다음에 또 하나, 비가 굉장히 자주 옵니다. 그런데 서울이나 다른 기타 지역에 시공하는 그런 똑같은 시방서를 가지고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제주도에다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.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떤 타 지역보다도 시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제주도는 일반 우리가 수도권에서 쓰는 이런 창이 아닌 해안창이라는 걸 쓰게 되거든요. 워낙 바람이 심한 데다가 비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옆으로 막 들이쳐요. 그러다 보니까는 유리에 다 빗물이 다 고이죠. 그래서 그 빗물을, 고인물을 밖으로 원활하게 나갈 수 있게끔 층층이 돼 있는 거를 해안창이라고 하고요. 위에서 들어오는 빗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해안바라 그래가지고 창장 말고 그거를 지탱하는 틀 자체에도 그 바라 그러거든요. 거기 자체도 높이의 층층 구조가 돼 있어요. 단열이나 이런 것보다도 비나 바람에 의해서 그거를 맞춰주는 그런 창으로 제작을 하고 시공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분은 30년이 돼 있고요. 사람이 안 살고 있는 신축 집만 총 1000집을 시공을 했고 이분은 사람이 살고 있는 즉 거주 세대만 시공한 지 20년이 되셨어요. 어디에다 시공을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? 정답은 바로 이쪽 분입니다. 비록 30년이 아닌 20년밖에 안 됐다 치고 또한 1000집이 아닌 100집 시공의 경력이 있다 치더라도 빈집보다는
사람이 살고 있는지 시공하는 게 너무너무나도 힘들어요. 또한 많은 위험 리스크도 있고 또한 짧은 시간에 해내야 돼요. 또 한 가지 우스운 거는 여러분들 집을 맡길 때 1,000만 원,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냥 해서 맡기고 어디 나가 있을래요? 보통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시공하게 되면은 옆에서 줄줄줄줄 쫓아다녀요. 조금만 하나도 참견할 게 있나 없나 자꾸 쳐다보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도 다 안고 시공을 하는 이쪽에 30년이 아닌 20년 된 1000집이 아닌 100년 시공을 한 살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만 전문으로 시공한 팀이 정말로 여러분들 샷시 시공을 맡겨야 될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제주도, 경상도, 경상북도, 전라도, 강원도, 충청도, 서울 각 지역별에 있는 내 집을 가장 또 열관리에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장에다가 제작을 맡기고요. 또한 내 집에 가장 가까운 지역의 시공팀에다가 내 집의 시공을 맡기는 게 여러분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물론 30년이 지나도 탈 수는 있지만 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꾸 부품을 교체를 해줘야 돼요. 그리고 연료비도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? 아니면 덜 들어가겠어요? 훨씬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.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의 문제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창호의 교체나 선택 기준도 똑같아요. 기존 창호를 해서 계속 고수하게 되면은 내 안전, 즉 춥거나 병에 대한 질환, 또 하나는 자꾸 어차피 연료비만 더 많이 나가게 돼요. 또 이거 하나 고장나면 이거 고치고 저거 하나 고장나면 저거 고치고 그럴 바에는 새로 나온 정말로 좋은 차로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구매하듯이 창호도 마찬가지로 그런 선택 기준을 가지면 되고요. 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듯이 내 몸이 치과로 가야 될지 이비인후과로 가야 될지 피부과로 가야 될지 내과로 가야 될지 외과로 가야 될지 그런 경중에 따라서 큰 이상이 없으시면 내 몸을 가장 잘 알고 또한 내 몸을 가장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듯이 마찬가지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이 창호는 사실은 시험 성적서나 등급이 나와 있는 건 다 똑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선택 기준은 브랜드가 아닌 각 지역의 내 집에 가장 가까운 지역의 공장에 제작을 맡기고 시공을 맡기고 사후 AS까지 맡기는 게 가장 좋다. 이 기준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이제 에피소드 2 이제 강의를 마쳐야 되는데요. 이제 저희 두코바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모든 강의 내용이 정말로 쏙쏙 들어왔다, 이해가 잘 됐다 그러시면 여러분 혼자만 끄떡끄떡거리지 마시고요. 꼭 댓글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십시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.